안녕하세요, 버트TV입니다. JYT. 자, 오늘은 벤츠 E클래스 E220D 익스클루시브, 네, 익스클루시브를 갖고 왔습니다. 이 모델은 지금 현재 벤츠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지금 보편적으로 E클래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BMW 5 시리즈 프로모션 많이 하는 것처럼 520D와 지금 적대 관계를 두고 있는, 적대 관계? 라이벌 관계죠. 네, 라이벌, 네, 대상으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제가 벤츠 E클래스를 갖고 온 이유는 저의 그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네, 사고 대차를 받은, 네, 일부러 이제 M4를 타려고 했는데, 네, 벤츠 E클래스를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리뷰를 하려고. 네, 이렇게 전면부를 쭉 보시면은 라이트가 이제 멀티빔 라이트예요. 멀티빔. 네, 5 시리즈는 이제 초기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멀티빔이 안 됐고 상향 전조등만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벤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E클래스는 멀티빔이 달려 나온다는 거. 멀티빔이 뭐냐? 어두운 데만 쫓아가는, 네, 라이트가 막 눈이 막 사팔뜨기 되면서 막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에서 이번에 모델에서 제가 제일 좀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엠블럼. 이 엠블럼이 이게, 네, 이렇게 젖혀지는 거. 네, 보이시죠? 젖혀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전면부에 만일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정이 되어서 다치잖아요. 그걸 다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휜다. 네, 그런 건데 원래 엠블럼이 없는 게 더 이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전면부 그릴은 이제 가로로 돼 있죠. 역시 벤츠는 가로 그릴이죠. 근데 이제 사제로 이제 튜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세로로 이제 그릴을 튜닝을 많이 하시고요. 예. 뭐 전면부의 디자인은 뭐 딱히 그렇게 흠잡을 게 없어요. 예. 범퍼 밑에 라인 쪽은 이제 뭐 벌집 모양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예. 이거 색깔이 아무래도 검정색이다 보니까 차가 좀 웅장해 보이고 커 보이죠. 자, 측면부에 와 있습니다. 일단 벤츠는 좀 5 시리즈랑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사이드 횡이 좀 길어 보이는 타입이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항고 타이어 꼽혀 있긴 한데 일반 순정 상태 그대로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렌트카다 보니까. 네, 휠의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하고 이쁩니다. 모던해요, 굉장히. 네, 지금 보시면은 사이즈가 245, 45, 18인치 245, 45, 18인치인데 BMW 5 시리즈도 이제 18인치를 채택을 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승차감 위주다 보니까. 예, 이렇게 딱 외장을 딱 보면은 뭐랄까요, 약간 이제 회장님들이 타는 차. 벤츠는 이제 아시겠지만 C클래스와 E클래스와 S클래스를 구별을 잘 못 짓는. 하지만 BMW는 마찬가지예요. 3, 4, 5, 6은 아니구나, 7. 밤에 딱 봤을 때 이게 비교가 많이 안 되듯이, 네, 이런 패밀리룩 사이즈로 굉장히 보이고 있죠. 독일 차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 아우디도 마찬가지고. 예. 일단은 뒷모습을 한번 가도록 할게요. 사이드는 뭐 그렇게 볼 게 없어. 예. 자, 뒷모습에 와 있어요.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E클래스와 C클래스와 S클래스를 비교를 하는 게 뭐냐면 줄이 두 줄이냐, 세 줄이냐, 이제 한 줄이냐. 원래 기존에는 원래 그런 식으로 구별을 많이 지었는데 이제 신형은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래도 벤츠 E클래스도 이제 조금 있으면 신형이 나오다 보니까 뭐 디자인적인 테일램프라든가 이제 좀 많이 바뀌겠죠. 네,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제 방향 지시등은 LED, 물론 이제 머플러 이제 이런 디자인도 이제 보시면은 가라. 예, C클래스도 가라, 얘도 가라. 예. 그다음에 트렁크 공간은 뭐 적재 공간이 거의 뭐 5 시리즈랑 비슷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5 시리즈도 이제 폴딩이 되는데 얘는 이제 폴딩이 안 된다는 거. 네, 2열 좌석에 폴딩 시트가 안 된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이긴 해요. 네. 전동 트렁크가 없어.
전동이. 근데 뭐 원래 엠블럼이 이거 이 클래스가 원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여기로 가 있지? 이거 사고차인가? 하여튼 이 클래스의 실내를 들어왔어요. 이 클래스 실내를 보시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심플해요. 모던하고 심플합니다. BMW는 딱 타자마자 되게 막 만져보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기는 버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간결합니다. 엄청 간결해요. 아무래도 옵션별로 좀 틀리겠지만 이제 이렇게 전부 다 일자로 원래 LCD 디스플레이가 원래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아무래도 익스클루시브 이제 약간 낮은 옵션이다 보니까 계기판의 속도 계기는 이제 바늘로 되어 있다는 그런 게 있고요. 뭐 다른 건 다 이제 뭐 라이트 키는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건 다 비슷한데, 이 우드 그레이는 조금 이제 5 시리즈도 원래 처음에는 이제 우드 스타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불만점이 많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벤츠는 이거 돌리는 거, 이거 돌리는 거, 이거. 기어가 이렇게 와이프 위치에 있는 거. 기어가 이렇게 와이프 위치에 있는 게 조금 헷갈리게 한다. 그리고 이제 핸들에 이제 이런 모션 같은 거, 핸들에 이런 뭐 지문으로 해가지고 이런 게 버튼 터치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BMW는 이거 터치 방식은 아니죠. 모든 게 다 버튼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공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촐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비게이션 사이즈는 굉장히 좀 커 보이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내비가 엄청나게 크죠. 내비가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시계가 이렇게 중간에 딱 있고요. 시계가 이건 있는 거는 좀 부럽네요. BMW 시리즈는 시계가 없는데 C가 이렇게 있다는 거 굉장히 부럽고, 공조기가 굉장히 단촐해요. 얘는 이제 벤츠 C나 E나 S클래스나 거의 비슷하게 디자인이. 그리고 기어봉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제 실내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뒷좌석은 아무래도 이 클래스가 5 시리즈보다 조금 더 넓지 않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다 타봤을 때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좁은 감이 좀 느낌이 있거든요. 이 시트가 좀 많이 두껍다 보니까 그런 감은 있는데, 확실히 이 클래스는 조금 더 넓은 느낌, 그런 느낌은 들어요. 이건 좀 장점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뒷좌석 시트를 딱 앉아보면요, 이 등받이가 확실히 5 시리즈보다는 조금 더 편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시트가 장거리를 가면 굉장히 좀 불편하다. 왜냐면은 제가 C클래스도 그렇고 E클래스도 그렇고 5 시리즈도 그렇고 막 지방 같은 데를 좀 가보면은 아무래도 장거리 운행은 BMW가 좀 좋고, 이 단거리 좀 짧은 거리는 이제 아무래도 벤츠가 좀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여기 2열 이제 에어벤트, 에어벤트가 이렇게 공조기가 이렇게 있고, 공조기는 다 동글동글하니까 디자인이 이거 뭐라 말해야 돼? 아니 스피커도 동그란데 얘는 다 동그래. 어떻게 된 게. 그 다음에 여기 12V 이거 충전기, BMW 여기 2개가 있죠. 근데 아직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잿더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당시 이해 안 되네. 이렇게 누르는 타입. 그 다음에 암레스트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올릴 수 있고, 컵홀더가 나는 BMW 5 시리즈 컵홀더가 암레스트 컵홀더가 솔직히 마음에 많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얘는 좀 더 심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물론 이제 독립식으로 이렇게 만든 건 알겠는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굉장히 좋은데, 하여튼 실내 디자인을 쫙 보시면은 좀 되게 단촐해요. 단순합니다, 되게. 자, 일단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딱 켜고요. 확실히 시동을 키면은 4기통의 그런 고유의 그 진동, 소음은 좀 있어요. 뭐 이거는 520D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출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기아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벤츠는 이쪽에 있다 보니까. 자. 근데 일단 전방에 시야에 보여주는 이제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뭐랄까요, 굉장히 간결해요. 엄청 간결합니다. 간결하고 그렇게 뭐 나쁜 부분은 보여주진 않는데, 일단은 뭐 응답성이라든가 그런 거는 일반 5 시리즈 520D와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점은 뭐냐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좀 굉장히 소음이 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서스펜션 승차감,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5 시리즈 520D와 조금은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나. 벤츠를 저도 이제 많이 타봤고,
BMW도 타봤지만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안락함과 좀 편안한 시트는 아무래도 BMW 520D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벤츠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감성적인 부분, 감성적이게, 네, 감성으로 타는 차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석으로 이렇게 천천히 주행을 하면은 아무래도 5시리즈보다는 5시리즈 약간 가벼운 느낌이 있고 벤츠는 약간 좀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벤츠는 아무래도 이거겠죠. 근데 제가 어저께도 잠깐 이 차를 좀 주행을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은 이게 9단 미션이잖아요. BMW 520D는 이제 8단 ZF 미션이고 얘는 이제 9단 미션인데 그 9단 미션이 대체 9단이 언제 들어가는 건지. 왜냐면 제가 80으로도 정석으로 주행을 한번 해보고 계속 해봤거든요. 이제 7단 내려갔다가 8단 올라갔다가 7단 내려갔다가 8단 올라갔다, 그런 자율자재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문제는 9단이 대체 언제 들어가는지, 그게 참 저는 그게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 연비 면에서는 확실히 2.0 디젤이다 보니까 연비가 확실히 좋아요. 얘가 복합 연비가 이제 14K, 그러니까 14점 한 몇 정도 이렇게 되는데 14.1인가 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행을 한번 해보니까 한 11, 12는 계속 나온다. 시내 연비, 시내 연비가 한 11, 12는 계속 나오고 고속으로 들어가면은 물론 이제 연비를 주행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 좋게 나오거나 하겠죠. 하지만 이제 520D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연비는 확실히 다 좋아요. 좋은 차고요. 아무래도 5 시리즈랑 E클래스랑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520D 같은 경우에는 저도 520D 타봤지만 520D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은 많이 개선이 되어 있어요. 기존 모델보다는 승차감이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은 조금 떨어지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약간 묵직한 감은 있는데 승차감은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차값이 한 6천만원 후반대인데 지금 이제 뭐 프로모션 이것저것 하면은 한 이제 뭐 6천만원 초반에, 아니면은 5천만원 후반에 구매를 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조건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이 두둥티인데 일단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E클래스다 보니까 4기통이죠. 4기통 2.0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조금 출력적인 부분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토스탑, 오토스탑에 이게 만약에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내가 재출발하려고 할 때 켜질 때 그 진동, 그 소음하고 엔진 소음하고 진동이 5 시리즈랑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도 5 시리즈보다는 2 시리즈가 벤츠 E클래스가 조금 더 소음이 조금 더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옵션적인 부분은 확실히 벤츠 E클래스보다는 5 시리즈가 훨씬 좋아요. 왜냐면 이제 차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벤츠 E클래스도 조금 있으면은 새로운 신규 모델이 지금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모션도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럼 제가 이제 방지턱 같은 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방지턱 같은 걸 넘어가 보면은 이제 차의 그 승차감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일단은 이제 그 느낌은 확실히 이거 벤츠 맞아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좀 승차감은 이제 많이 떨어집니다. 승차가 많이 떨어져요. 이 차가 아무래도 그 차량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릴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벤츠 E클래스를 물론 2300이라든가 이제 타봤지만 떨어지는 느낌이 굉장히 조금 그리고 이게 그 차량 컨디션에 따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금 틀리지만은 아무래도 그 서스펜션의 그 잡소리라든가 그런 게, 왜냐면 제가 이 서스펜션 잡소리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저도 이제 벤츠 C클래스 신형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서스펜션 쪽에 그 마운트 부분, 본네트 쪽에 붙어있는 이제 그 위쪽 부분에 있는 마운트 부분에서 북북북북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승차감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5 시리즈가 더 낫다. 하지만
이렇게 운동 이렇게 주행을 했을 때는 약간 묵직한 감은 확실히 벤츠 E클래스가 훨씬 낫다. 이게 앞에 쇼바 마운트 쪽에서 소리가 조금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다 넘어간 다음에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고 나서 떨어질 때 그때 나거든요, 소리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시승을 벤츠나 뭐 시리즈나 뭐 물론 다 좋은 차죠. 둘 다 좋은 차인데. 자, 이렇게 시승까지 다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E클래스를 왜 가져왔냐면 요즘에 독일 차 중에 BMW 5 시리즈와 벤츠 E클래스와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벤츠 E클래스가 좀 프로모션을 좀 많이 진행하죠. 왜 벤츠가 이렇게 프로모션을 진짜 이례적인 일로 굉장히 프로모션을 많이 하죠. 왜냐, E클래스도 좀 있으면 이제 신모델이 나오고 지금 현재 벤츠가 재고량이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고, 또한 기존에 BMW 5 시리즈 타시는 분들과 벤츠 E클래스 타시는 분들과 비교 대상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 이 두 차종을 시승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5 시리즈 BMW G 패밀리 동호회 매니저지만 객관적인 판단으로 벤츠 E클래스를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수입차 시장에서 제일 대표적인 모델로 판매가 제일 많이 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이제 BMW가 아무래도 벤츠 E클래스보다는 판매량이 조금 딸리긴 하지만요. 그게 좀 아쉽긴 해요. BMW도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시승 너무 잘했고요. 운전하는 재미, 그런 재미가 있고, 얘는 솔직히 운전하는 재미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크롬으로 이렇게 시장을 많이 했을까? 크롬을 많이 집어넣으면 되게 럭셔리해 보이나? 하여튼 어쨌든 간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